지구 표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 여기에 내일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다 속의 숲, 해조류밭. 이곳에서 새로운 산업의 블루칩이자 위기의 지구를 구할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 이제 우리가 경작해야 할 미래의 땅입니다. 여러 개의 섬이 물새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진도 조도면. 그 서쪽 끝에 이름처럼 외딴 섬 독고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름철 독고도에서 볕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곳은 온통 미역 천지입니다. 섬 사람들의 일손도 온전히 미역에 바쳐집니다. 여름 한철 이 미역 농사로 1년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독고도 미역이 자라는 밭은 섬 뒤편에 있습니다. 미역 수확이 한창인 갯바위. 미역 배기는 파도와의 싸움입니다. 파도에 몸이 젖어가는 만큼 미역도 쌓여갑니다. 자연산이라지만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갯바위에 뿌리를 내린 미역처럼 독고도 사람들은 이 험한 미역 농사에 의지해 대대로 섬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왔습니다. 말도 못하더라. 어쩔 때는 빠져갖고 참 못 헤어올 때도 있어. 막 헤매, 막 바닥에서 막 빠져갖고 헤매고 어찌게 하면 놀이 한 덩어리가 갖다 가세다 밀어주면 그놈을 어찌게 날씨로 걸어갖고 막 올라. 쿠로시오 해류가 지나는 독고도 일대 해역. 섬과 섬 사이를 돌아나가며 조류는 더욱 빨라지고 거세집니다. 이 조류에 적응하며 미역의 생명력도 더욱 강해지죠. 그래서 거센 파도는 두렵지만 한편으론 독고도 미역을 명품으로 키워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파도가 안 센 데는 미역이 더 안 좋은 놈 있어. 이거는 완전 좋은 가세각이야. 이제 여기 독고도 미역이 이제 알아주고 비싸고 최고 좋다는 미역. 그 자부심으로 이제 이렇게 그 재미로 해. 독고도의 여름밤은 늦도록 저물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건져온 미역을 싱싱할 때 한시라도 빨리 널고 말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짠내 가득 베인 고된 노동이 미역철인 여름철 내내 이어집니다. 지금 시작해서 빨리 끝나면 2시까지 끝나요. 2시까지 붙여요. 2시에도 붙이고 미역 따라서 많으면 3시에도 새벽 3시에도 붙이고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또 잠 오면 잠 조금 자고 이제 새벽에 또 일어나서 5시에 또 나와갖고 붙이고
미역이 적으면은 이제 비와갖고 와서 적으면은 또 한시에도 들어가고. 한창 잘 나갈 때는 미역 한 뭇을 팔아 송아지도 샀다는 독고도 사람들. 지금도 20가닥 한 뭇에 1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일반 미역보다 5배 정도 비싸죠.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답니다. 뭐 대통령은 직접 우리가 미역을 사올랬어요. 다 팔아불고 없는데 미역만 구해주라 할게 할 수 없이 강주 우리가 이탁에서 팔았던 상에 가서 구해갖고 보내준 게 있어요. 이렇듯 간간한 추억을 위로 삼아 독고도의 여름밤이 깊어갑니다. 바다 채소 중 식용으로 사용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미역. 새끼를 낳은 고래가 미역을 먹는 것을 본 고려인들이 산모에게 먹게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미역은 항암 효과와 해독 작용 등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해조류는 6천여 종에 이릅니다. 약 800종이 우리 바다에서 자라는데 우리가 활용하는 해조류는 500여 종입니다. 해조류는 육상식물하고 틀려서 특히 그 가혹한 조건, 다시 말하면 바다라고 하는 소금물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구성 성분들이 육상식물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활용해온 슈퍼푸드 해조류.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준 해조류의 성분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천연생물 자원에서 방사선 방어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해조류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동물을 보호하는 물질을 발견한 것입니다. 퓨코이단을 생지에 투여한 다음 방사선을 피폭하게 되면 이 창자 조직, 그 다음에 골수 조직에서 세포 보호 효과가 현저해서 마우스의 생존율도 더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방사선 방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원자핵에서 나오는 전리 방사선의 일종인 감마선을 생쥐에게 피폭했습니다. 그리고 갈조류 중 하나인 폐에서 추출한 물질을 투여했습니다. 효과는 기존의 약품으로 개발된 방사선 방호제보다 탁월했습니다. 방사선에 피폭된 마우스 창자 조직에서 장육모는 현저히 짧아지게 되고 육모를 만드는 장샘의 숫자도 현저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산화제인 이 폐추출물을 투여한 다음 방사선에 피폭되게 되면 장샘의 숫자라든가 육모의 길이가 방사선에 피폭된 그룹에 비해서 숫자도 많아져 있고 길이도 더 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조류인 폐뿐만 아니라 홍조류 등 다양한 색소를 지닌 해조류로 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효과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해조류에서 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해조류들은 색소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색소들은 항산화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추출되는 유효 화합물들은 대부분 항산화능을 갖게 되고 이 항산화능을 생체에다 투여한 다음 손상, 예를 들면 방사선 손상이든 다른 어떤 이 손상을 줄 경우에도 세포 보호 효과가 현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제주도의 한 바닷가 풍경입니다. 시퍼렇게 해안을 뒤덮고 있는 것은 구멍 갈파래입니다. 이렇게 이상 번식하면서 해양 생태계까지 교란시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갈파래는 사실은 이제 그들의 생물 계절상은 일반적으로 4월달, 5월달에 이렇게 이제 생장을 하는데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제주 해역에는 지속적으로 상당히 7, 8월까지 대량으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에서는 이제 그런 대량으로 증식된 이런 해조류들을 청소하고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또 인력도 들어가고 상당히 처리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2,300톤에 달하는 구멍 갈파래를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10억 원 이상. 그런데 해양 쓰레기 취급을 당했던 이 해조류가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변신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와 그리고 도내 화장품 기업이 공동으로 이 갈파래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원료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료는 이제 일반적으로 미백 효과가 대단히 뛰어나고 또 주름 개선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졌고 또 대량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동안 화장품 원료로 수입됐던 프랑스산 참 갈파래를 대체할 자원으로 부상한 구멍 갈파래. 연구팀은 가수분해를 통해 구멍 갈파래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주성분인 글루크로닉 애시드를 추출해냈습니다. 글루크로닉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로 들어가서 일단은 30대 중반 여성들 같은 경우 30대 중반에 넘어가면 콜라겐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능력이 커지는데 이 원료를 쓰게 되면 그게 이제 20대 피부처럼 회복이 되는 거죠. 콜라겐 합성하는 능력이 증가를 하고 분해하는 능력이 감소하면서 이제 탄력에 관련된 콜라겐이 피부에 많아지면서 탄력이 개선이 되고 주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프랑스산 추출물보다 효능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안정성과 임상 효능의 확인까지 거쳐 제품 개발을 마친 상태입니다. 해조류는 육상식물하고는 달라가지고 고분자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분자를 어떻게 기능성 물질로 변환을 시키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한다면 이 해조류는 훨씬 더 효능이 좋은 물질로 탄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품 시장에서도 충분히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 최근 새로운 산업 국가를 창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조류 산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한 건강식품 회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조류로 알려진 스피룰리나를 육상에서 양식하고 있습니다. 스피룰리나는 콩의 2배 가까이 되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lors c'est vrai qu'en Europe on ne consomme pas vraiment des algues à leur état naturel, on ne consomme pas dans l'alimentation des algues, mais il y a de plus en plus une conscience chez les gens par rapport à leurs bienfaits, par rapport à l'envie
de se soigner par l'alimentation. Et donc, vu qu'il y a des travaux qui ont prouvé les bienfaits santé des algues et de la spiruline notamment, les gens se tournent d'autant plus vers ces compléments alimentaires. 35억 년 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조류 스피룰리나는 소화 흡수율도 매우 높아 특별한 가공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압축 건조시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됩니다. 천연 종합 영양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스피룰리나. 이 회사의 제품은 최근 세계 시장에 출시돼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스피룰리나에 함유된 색소에서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형광물질을 추출, 천연 방사선 조영제로 의료계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C'est très inférieur à ce qui peut être fait en particulier sur les macroalgues en Asie, mais c'est quelque chose qui démarre et qui démarre assez fort. La force de la France, c'est d'avoir des compétences sur tous les verrous scientifiques qui vont permettre de créer la filière française, sur les microalgues en particulier. Ça va de chercheurs très impliqués sur la recherche d'espèces en conditions naturelles, au système de culture, au système de récolte, d'extraction, de valorisation.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작은 해안 도시. (1988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미세조류 생산업체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비닐백을 이용해서 미세조류를 대량 양식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꾸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한 수경 재배 방식인데요. 하루에 약 700~800리터 정도의 미세조류가 생산됩니다. C'est des gaines en fait, c'est des gaines en plastique où on cultive les microalgues. Donc autant quand ça démarre la culture, la couleur est très faible, est très light. Et après plus la culture augmente dans le temps et donc la couleur devient de plus en plus foncée comme ici. Donc là c'est des algues qui sont en train de pousser et là c'est une durée à peu près de 10 jours.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수경 재배 기술 중 가장 진화된 것이 바로 이 광생물 반응기 재배 방식. 빛이 투과되기 쉬운 얇은 관을 이용해 최적화된 환경에서 미세 조류를 생산합니다. Donc il y a un suivi qui démarre dès le début des cultures. C'est-à-dire carrément quand la culture est dans une boîte de pétri, à ce moment-là déjà on vérifie qu'on a exactement tout le temps la même espèce qu'on est en train de cultiver à grande échelle. 미세조류는 그 종류에 따라 생산 공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 제품은 화장품 회사나 건강식품 회사 등의 원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Ce que je peux dire, c'est que le travail sur les microalgues a commencé déjà depuis plus de 40 ans. Donc si par exemple une société doit développer les microalgues, qui doit commencer maintenant, il y a beaucoup de travaux qui ont été faits et dont les résultats sont là. Et s'il y a un point où il faut vraiment investir pour justement améliorer cette productivité, c'est l'outil de production. 파리 근교에 자리 잡은 벤처 회사. 미세조류를 활용해 건물 내부의 폐수를 정화하고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 4년 전에 창업했습니다. 현재 7개의 빌딩이 이 기술을 직접 적용해서 시공 중이고요.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다는군요. Nous sommes nous les seuls à combiner la propriété que les microalgues ont de se nourrir des eaux usées pour dépolluer les eaux et en même temps produire de l'énergie. Nous n'avons pas des algues très sophistiquées, nos algues sont des algues qui sont robustes, parce que pour se nourrir des eaux usées, il faut être robuste. Et puis ce sont des algues que nous avons travaillées pour qu'elles soient grasses, parce que ce qui nous intéresse, c'est qu'elles contiennent 50% de lipides. Donc on les choisit pour leur propriété de devenir grasses. Comme ça, quand on les brûle, elles font beaucoup d'énergie. 이 회사에서는 하루에 약 430리터의 생활 폐수를 이 설비로 처리하는데요. 폐수를 이용해 키운 미세조류에서 물을 분리해 화장실 등에서 재활용합니다. 미세조류의 주성분은 지방. 그래서 수분을 분리하고 남은 미세조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전기 또는 열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L'avenir a déjà commencé. Je suis persuadé, moi, que les propriétés des microalgues, qui sont de véritables usines biologiques, sont multiples et que dans un avenir proche, ça sera quelque chose qui va se répandre partout. J'ai rencontré en Australie des gens qui fabriquaient des microalgues pour nourrir le bétail. J'ai rencontré ici en Europe, aux Pays-Bas, un producteur de microalgues qui nourrissait les moules et les huîtres. C'est un excellent aliment.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인류는 기후변화의 해법 역시 바다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측정 장치가 설치된 이 바닷속에는 지금 해조류 숲이 조성 중입니다. 저희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해양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동시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측정은 과거에 바다숲이 조성된 이후로 약 한 2년째에 걸쳐서 저희가 측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그 실험 결과로는 해양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꾸준히 낮게 유지가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삼 년 전 조성을 시작한 바다숲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철광석 부산물을 이용해 개발된 제강 슬래그가 인공 어초로 뿌려진 바다는 어느덧 무성한 해조류 숲이 되었습니다. 육지의 숲이 그렇듯 바다숲 역시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나무, 해조류의 이산화탄소 흡수율은 육주의 낙엽수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산소 배출량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해조류가 자라는 바다숲이 지구 환경을 지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A 1,000 square kilometers of a kelp bed absorbs maybe up to 1 million tons of CO2 annually. So they're very important for, say, mopping up CO2. And if we actually start to expand how much seaweed we grow, potentially that will start to mop up more CO2 as well.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현대 문명.
이 화려한 질주의 동력은 석유입니다. 모든 산업을 뒷받침하는 원료, 석유. 하지만 눈부신 석유의 시대에도 서서히 황혼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시작된 고유가 행진. 석유는 늘어나기만 하는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곡물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생산도 식량 위기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자원 고갈이라는 난제에 부딪힌 인류에게 바다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고흥에는 세계 최초로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실증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핵심 설비까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바이오에탄올의 경우에는 식량계 등 곡물계 바이오매스를 사용함으로써 식량 부족 문제라든지 가격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해조류 바이오에탄올의 경우에는 광활한 면적에서 사용 중이지 않은 바다에서 해조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반인륜적이지 않은 그런 바이오매스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현재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산 홍조류인 스피노섬. 우리나라 꼬시래기와 비슷한 해조류입니다. 홍조류는 탄수화물 함량이 옥수수 못지않게 높아 바이오 에탄올 원료로 손색이 없고 가격 경쟁력도 높습니다. 홍조류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당화 공정을 거쳐 중화시킨 뒤 발효를 거쳐 증류를 하면 에탄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확보하고 있는 원천 기술입니다. 일단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이 장비는 지금 한 1000배 정도 지금 축소된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공장에서 사용한 그 당화액은 이제 똑같은 당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실험실에서 스케일을 조금 작은 상태에서 실험해가지고 나중에 공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그냥 예비 실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현재 이곳에선 연간 120만 리터의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공정 개선 연구를 올해 안에 마치고 내년에는 연간 1억 리터까지 생산할 수 있는 상용화 설비의 해외 수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조류는 우리에게 꿈의 신소재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한성옥 박사 연구팀은 유리 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섬유를 개발, 국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자동차 내장재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유리 섬유가 인체와 환경에 해롭다는 지적이 있어 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이미 자동차에 이제 바이오 복합 재료를 적용을 해서 상용화를 하고 있어요. 상용화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태까지 주로 많이 연구가 된 거는 천연 섬유를 그 육상식물, 그러니까는 주로 대마나, 그러니까 마섬유나 그런 종류의 천연 섬유, 육상 천연 섬유를 사용을 했는데 저희 그 실험실에서는 이거를 그 해조류, 특히 이제 해조류 중에서도 이제 홍조류. 무엇보다 이 섬유는 바이오 에너지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유리 섬유보다 30% 정도 가벼워 자동차 연비 향상과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도 5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물론 항공기와 열차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뭇가사리 경우가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섬유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 우뭇가사리를 저렴한 가격에 그 다음에 항상 저희가 원하는 양만큼을 얻을 수가 있어야지만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서 재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대량 생산 면에서 어떻게 할 때 어느 정도의 대량 생산을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기에 수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별로 없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를 생산하고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이제 큰 그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그런 쪽에서 대량 생산 공급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한때 바다를 통해 세계를 제패했던 해양국가 영국.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다시 바다에서 찾고 있습니다. 영국 북부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대서양을 향해 서쪽으로 가면 오반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늑한 항구 마을이 바로 오반입니다. 바다를 마주보고 해안선을 따라 마을이 형성된 전형적인 해안 도시입니다. 오반이라는 이름은 작은 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작고 둥근 모양의 어촌이죠. 40-50년 전만 해도 어업이 번성해 고깃배들이 바쁘게 드나들던 곳입니다. 해변가를 가득 뒤덮고 있는 해조류가 눈에 띄는데요. 퓨커스라 불리는 갈조류 중 하나입니다. 이 해조류는 과거 농부들이 거름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쓸모없는 바다의 잡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반에는 130년 전통을 지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해양연구소가 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학자들과 영국 정부는 오반의 바다에 지천으로 널린 해조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잡초로 여겼던 해조류를 자원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These ones will take up any space which is available, so they fill up empty space, and when you seed them onto materials they can grow at very high densities, and that's what we're doing. 이 연구소는 지금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야심찬 해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조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0년 전. 지금은 해조류에서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연구와 함께 원료인 해조류의 대량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o we have, for us, for biofuels, algal biofuels, all started with a project called Biomara, which was a very large European-based project. We're also involved currently now in a project called At Seas, which is looking at cultivation of seaweeds for biofuels, and I believe you're going to go out and have a look at the seaweed farm. And we're also involved in another project called N-Algae, and it's looking at best practice, again for producing seaweeds and also microalgae for biofuel production. 연구소의 캐리슨 박사와 함께
해조류 농장 조성 프로젝트를 위해 바다 위에 설치해 놓은 시험 양식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This time of year, this is quite exceptional. It's been very, very stormy for the last month or so, so you've come on a very, very good day today. 양식장까지는 백길로 1시간 정도 가야 합니다. 취재 당시 오바는 늦가을이었는데요. 해조류를 체묘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연구를 위해 조성해 놓은 양식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시마와 비슷한 갈조류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It's a kelp that grows here on the west coast, and it's a wild species that we call that's grown on our lines. It's naturally seeded onto our lines at the moment. This is a typical kelp. It can grow very, very big, up to maybe 2.5, 3 meters long, and they're very good plants to grow because they grow very quickly, and we can use them for biofuels. 현재는 줄을 이용해서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보다 생산성이 높은 재배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바다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조류를 인위적으로 대량 양식했을 때 그것이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Well, one of the issues that people have or people are considering in Scotland is about moving species around and moving the genotypes, so taking a kelp from one part of the UK and move it to another, and what impact that could have on the local environment. So we want to cultivate natural species as much as possible. This is one of the textiles that we're looking at for the cultivation of seaweed, and it's almost like a sail. Currently, seaweed is grown on long lines where you have a rope which you then grow the seaweed on, so they grow only along the rope. And the problem with that is it's hard to maximise the biomass in an area of sea. Whereas if you have a large sheet, you can have them growing completely covering the surface. You can have seaweed completely covering this. 체묘하는 시기가 다시마와 비슷한 켈프. 하지만 일조량이 우리나라보다 적어 그만큼 생장이 더딥니다. 그래서 수확도 다음해 여름에나 하게 되죠. 지난 여름 켈프를 수확하던 모습입니다. 1제곱미터당 최대 20kg까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가 될 해조류. 작은 발전소라 불리는 이 바다 채소를 대량 경작해 새로운 유전을 개척하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Kelp beds naturally act as nurseries, and by increasing the kelp you could be helping fish. Of course you'll have to probably look at leaving some of the material behind because you don't want to harvest everything and then the fish still have nowhere to go. As I said, there's already potential for mopping up more CO2. Also in areas where you have problems with too much nutrients going into the sea, there's the potential then for the seaweed to help mop those waste nutrients up as well. 캐리슨 박사는 육상에서도 켈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최적의 양식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단위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많은 관련 기업들도 실질적인 투자를 하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Well, definitely. I think they're looking to the future and thinking this could be very important for the future as we grow in our needs to develop
sustainable sources of biofuels, these companies are looking at seaweed cultivation and thinking, yes, this is an area that we could have a direct impact in. We could be the ones providing materials for this industry. So they're looking to the future and thinking of how they can be involved in it. 섬들의 천국, 전남 서남해안.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옥토입니다. 천혜의 방파제가 되어줄 많은 섬들. 완만한 수심과 온대성 기후까지 해조류 밭으로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양 염류가 풍부한 건강한 갯벌도 빼놓을 수가 없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해양 국가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바다 자체에서 해조류를 직접 키워가지고 양식은 하지 않습니다. 예, 이 식품으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반면에 이제 그 사람들의 기술은 그 생물학적 어떤 기술들, 고도의 어떤 학문적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은 갖고 있는데 양식 기술은 아직 일천하고. 해조류 연구센터에서는 현재 겨울에만 생산되는 김의 재배 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새로운 포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해조류의 대부분은 성장을 멈춥니다. 사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이것은 해조류 대량 생산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기후 변화를 위해서 해양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듯이 수온이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수온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이탄시스 김도 도입을 하고 국내에 정도 선발해서 여름철에 김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우리보다 위도가 8도 낮은 중국의 김 종자를 키우는 실험. 이것이 성공한다면 김의 여름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시험 양식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 환경에서 적응한 엽채가 한 몇 개차라도 큰 엽채가 좋은 엽채가 우량 엽채 나타난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채취해서 다시 연구소로 가져가서 포자화해서 다시 시험 양식할 계획입니다. 전남은 이미 4년 전 새로운 김 품종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성장 속도와 수확량이 기존 김의 2배에 이르는 그야말로 슈퍼김이었습니다. 해풍 1호로 정식 품종 등록을 마친 전남 슈퍼김 1호. 수온 변화와 갯병에도 강해 높은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바다에 특화된 품종 개발은 본격적인 해조류 시대를 열기 위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에서는 완전히 정말 특화된 참 그 하늘이 내려준 품종이라고 그렇기도 하고 350년의 김 양식을 바꾼 양식의 역사를 바꾼 혁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올 천의장에 맞는 품종은 아니다. 그러나 이쪽 서남해안에서는 가장 제대로 된 품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의 해조류 생산지 완도. 우리나라 다시마의 70%가 여기서 양식됩니다. 특히 완도 다시마는 세계 3대 다시마 생산 해역 중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기름진 해조류 밭이 우리나라 해조류 역사를 바꾸게 될 무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통합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부경대 해조류 바이오매스 연구단. 친환경 바이오 복합 소재를 생산하고 남은 해조류 부산물에서 바이오 오일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뜨거운 열을 공급받은 해조류 바이오매스가 전기로를 통과해서 그 바이오 가스인 기체 생성물과 그리고 상온과 냉각기에 의해서 냉각되어진 액체 생성물인 바이오 오일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무래도 원료 확보. 실제 육상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지금 사실 심으면 원료가 되지만 우리 바다인 경우에는 또 우리 어떤 험한 그 어떤 환경 조건 하에서 키워내야 되는 거, 또 그게 경제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현재 어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고밀도 대량 생산이 필요하고, 그것이 돼야만이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알코올이라든지 기타 바이오가스라든지 이런 것에서 경제성 있는 공정이 확보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연구단은 해조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양식 기술을 확보, 이식부터 채취까지 모든 작업이 바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해조류는 해상에서 곧바로 친환경적인 전처리 과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형태로 수중 파이프를 통해 육지로 수송, 다양한 산업 원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봄, 완도 앞바다에 이 획기적인 프로젝트의 파일럿 시설이 설치됩니다. 향후 약 5천만 톤의 해조류를 생산해 바이오 오일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연간 국내 휘발유 소비량의 10%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조류 자체만 보면 수산입니다. 하지만 또 외해에서 키워내야 되고 대량 생산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기지를 또 구축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또 전처리 시설을 해양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수산뿐만 아니라 해양, 그리고 또 화학공학, 그리고 또 균주 개발 같은 부분은 또 생물 같은 부분들, 그리고 화학, 이런 식품 공학까지 모두가 이게 사이언스 과학 부분하고 공학적 부분하고 수산 해양이 전부 다 같이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거친 파도 속에서 더욱 강한 생명력을 품은 해조류. 이 작은 바다 식물이 지구의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궈 나가야 할 푸른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 덩어리가 갖다 가세다 밀어주면 그놈을 어찌게 날씨로 걸어갖고 막 올라. 쿠로시오 해류가 지나는 독고도 일대 해역. 섬과 섬 사이를 돌아나가며 조류는
더욱 빨라지고 거세집니다. 이 조류에 적응하며 미역의 생명력도 더욱 강해지죠. 그래서 덧셈 파도는 두렵지만 한편으론 독고도 미역을 명품으로 키워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파도가 안 센 데는 미역이 더 안 좋은 놈 있어. 이거는 완전 좋은 가세각이야. 이제 여기 독고도 미역이 이제 알아주고 비싸고 최고 좋다는 미역. 그 자부심으로 이제 이렇게 그 재미로 해. 독고도의 여름밤은 늦도록 저물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건져온 미역을 싱싱할 때 한시라도 빨리 널고 말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짠내 가득 베인 고된 노동이 미역철인 여름철 내내 이어집니다. 지금 시작해서 빨리 끝나면 2시까지 끝나요. 2시까지 붙여요. 2시에도 붙이고 미역 따라서 많으면 3시에도 새벽 3시에도 붙이고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또 잠 오면 잠 조금 자고 이제 새벽에 또 일어나서 5시에 또 나와갖고 붙이고 미역이 적으면은 이제 비 와서 적으면은 또 1시에도 들어가고 한창 잘 나갈 때는 미역 한 뭇을 팔아 송아지도 샀다는 독고도 사람들. 지금도 20가닥 한 뭇에 1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일반 미역보다 5배 정도 비싸죠.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답니다. 뭐 대통령은 직접 우리가 미역을 사올랬어요. 다 팔아먹고 없는데 미역만 구해주라 할게 하나 수 없이 강주 우리가 이탁에서 팔았던 상해 가서 구해갖고 보내준 게 있어요. 이렇듯 간간한 추억을 위로 삼아 독고도의 여름밤이 깊어갑니다. 으로 부상한 구멍 갈파래. 연구팀은 가수분해를 통해 구멍 갈파래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주성분인 글루크로닉 애시드를 추출해냈습니다. 글루크로닉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 내로 들어가서 일단은 30대 중반 여성들 같은 경우 30대 중반에 넘어가면 콜라겐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능력이 커지는데 이 원료를 쓰게 되면 그게 이제 20대 피부처럼 회복이 되는 거죠. 콜라겐 합성하는 능력이 증가를 하고 분해하는 능력이 감소하면서 이제 탄력에 관련된 콜라겐이 피부에 많아지면서 탄력이 개선이 되고 주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프랑스산 추출물보다 효능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안정성과 임상 효능의 확인까지 거쳐 제품 개발을 마친 상태입니다. 해조류는 육상식물하고는 달라가지고 고분자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분자를 어떻게 기능성 물질로 변환을 시키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한다면 이 해조류는 훨씬 더 효능이 좋은 물질로 탄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품 시장에서도 충분히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 최근 새로운 산업 국가를 창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조류 산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한 건강식품 회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조류로 알려진 스피룰리나를 육상에서 양식하고 있습니다. 스피룰리나는 콩의 2배 가까이 되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lors c'est vrai qu'en Europe on ne consomme pas vraiment des algues à leur état naturel, on ne consomme pas dans l'alimentation des algues, mais il y a de plus en plus une conscience chez les gens par rapport à leurs bienfaits, par rapport à l'envie de se soigner par l'alimentation. Et donc, vu qu'il y a des travaux qui ont prouvé les bienfaits santé des algues et de la spiruline notamment, les gens se tournent d'autant plus vers ces compléments alimentaires. 바다 채소 중 식용으로 사용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미역. 새끼를 낳은 고래가 미역을 먹는 것을 본 고려인들이 산모에게 먹게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미역은 항암 효과와 해독 작용 등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해조류는 6천여 종에 이릅니다. 약 800종이 우리 바다에서 자라는데 우리가 활용하는 해조류는 500여 종입니다. 해조류는 육상식물하고 틀려서 특히 그 가혹한 조건, 다시 말하면 바다라고 하는 소금물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구성 성분들이 육상식물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활용해온 슈퍼푸드 해조류.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준 해조류의 성분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천연생물 자원에서 방사선 방어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해조류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동물을 보호하는 물질을 발견한 것입니다. 퓨코이단을 생지에 투여한 다음 방사선을 피폭하게 되면 이 창자 조직, 그 다음에 골수 조직에서 세포 보호 효과가 현저해서 마우스의 생존율도 더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방사선 방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원자핵에서 나오는 전리 방사선의 일종인 감마선을 생쥐에게 피폭했습니다. 그리고 갈조류 중 하나인 폐에서 추출한 물질을 투여했습니다. 효과는 기존의 약품으로 개발된 방사선 방호제보다 탁월했습니다. 방사선에 피폭된 마우스 창자 조직에서 장육모는 현저히 짧아지게 되고 육모를 만드는 장샘의 숫자도 현저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산화제인 이 폐추출물을 투여한 다음 방사선에 피폭되게 되면 장샘의 숫자라든가 육모의 길이가 방사선에 피폭된 그룹에 비해서 숫자도 많아져 있고 길이도 더 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조류인 폐뿐만 아니라 홍조류 등 다양한 색소를 지닌 해조류로 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효과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해조류에서 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해조류들은 색소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색소들은 항산화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추출되는 유효 화합물들은 대부분 항산화능을 갖게 되고 이 항산화능을 생체에다 투여한 다음 손상, 예를 들면 방사선
손상이든 다른 어떤 이 손상을 줄 경우에도 세포 보호 효과가 현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제주도의 한 바닷가 풍경입니다. 시퍼렇게 해안을 뒤덮고 있는 것은 구멍 갈파래입니다. 이렇게 이상 번식하면서 해양 생태계까지 교란시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갈파래는 사실은 이제 그들의 생물 계절상은 일반적으로 4월 달, 5월 달에 이렇게 이제 생장을 하는데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제주 해역에는 지속적으로 상당히 7, 8월까지 대량으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에서는 이제 그런 대량으로 증식된 이런 해조류들을 청소하고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또 인력도 들어가고 상당히 처리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2,300톤에 달하는 구멍 갈파래를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10억 원 이상. 그런데 해양 쓰레기 취급을 당했던 이 해조류가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변신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와 그리고 도내 화장품 기업이 공동으로 이 갈파래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원료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료는 이제 일반적으로 미백 효과가 대단히 뛰어나고 또 주름 개선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졌고 또 대량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동안 화장품 원료로 수입됐던 프랑스산 참 갈파래를 대체할 자원 지구 표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 여기에 내일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다 속의 숲, 해조류 밭. 이곳에서 새로운 산업의 블루칩이자 위기의 지구를 구할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 이제 우리가 경작해야 할 미래의 땅입니다. 여러 개의 섬이 물새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진도 조도면. 그 서쪽 끝에 이름처럼 외딴 섬 독고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름철 독고도에서 볕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곳은 온통 미역 천지입니다. 섬 사람들의 일손도 온전히 미역에 바쳐집니다. 여름 한철 이 미역 농사로 1년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독고도 미역이 자라는 밭은 섬 뒤편에 있습니다. 미역 수확이 한창인 갯바위. 미역 배기는 파도와의 싸움입니다. 파도에 몸이 젖어가는 만큼 미역도 쌓여갑니다. 자연산이라지만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갯바위에 뿌리를 내린 미역처럼 독고도 사람들은 이 험한 미역 농사에 의지해 대대로 섬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왔습니다. 말도 못하지라 어쩔 때는
빠져갖고 참 못 헤어올 때도 있어. 막 헤매 막 바닥에서 막 빠져갖고 헤매고 어떻게 하면